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는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폭망으로 시간외에서 나스닥 선물을 마이너스 1.8%를 밀어버리면서 강력한 눌림을 줬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나스닥은 거의 7% 가까운 반등을 하였죠. 연휴 동안 글로벌 시장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아시아 증시는 한국은 연휴, 그리고 중국도 춘제 관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리뷰할 만한 것은 없지만 글로벌 시장이 지난 3거래일간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동성 선물이 콘탱고로 전환되었고, 그렇게 내재 변동성은 고점을 치고 내내 밀려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바닥 대비 7% 가까운 반등을 했고, S&P 기준으로도 5% 가까운 강력한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 하락을 동반한 지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난주 목요일 시장에 종합주가 지수가 48포인트 반등했다고 더 오르기 하겠어가 아니라, 사실은 단순히 2700포인트 넘기는 건 물론이고 그 이상도 얼마를 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시장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를 일주일 남겨놓고 있어서 각 투자 주체별 포지션을 점검해 봐야 할 텐데요. 일단 335 이하의 풋옵션은 모조리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목요일 개인들이 풋옵션 롤링 다운하면서 330 이하의 풋옵션 매도를 죄다 손절했기 때문인데요. 옵션 매도를 손절매했다는 것은 그 구간에서 뭉개거나 반등할 경우 더 이상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해외 시장이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풋옵션 335 이하는 죄다 사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해외 시장 변동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갭 상승에도 콜옵션은 생각보다 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변동성 타겟을 20포인트 이하로 보낸다 생각하고 외가격 레이쇼 스프레드도 좋고 동적 스트레드 매도도 좋고 그마저도 귀찮으면 그냥 V코스피 선물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 또한 연휴 기간 내내 줄기찬 반등을 하였습니다만 변동성 감소와 함께 나타난 상승이라고 봐야지 유럽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2%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증시 말고 이 통화시장이 참 드라마틱했죠. 유로달러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는지라 이번 주 월요일 1월 31일부터 유로화를 급등시키면서 유로 콜 옵션이 400%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락한 것은 언더슈팅이고 그 언더슈팅을 모두 회복했기 때문에 통화시장은 새로운 판을 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게 된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문은 이번 달러 급등 후 되돌림이 뭐 때문이었을까 이겁니다. 자, 문제가 된 1월 26일 수요일부터 27 목, 28 금 이렇게 사흘간의 상황은 증시가 언더슈팅 나는가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서의 달러 강세가 있었다고 봐요. 또한 3월에 50bp 인상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5bp 정도 그 정도 있겠다 인식되면서 지수가 반등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감소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러 급등은 미국이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지 아직은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그러면 나머지 통화들, 특히 이 원자재 통화들이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말일까지 저점을 찍는 과정에서 커머디티 통화만 밀린 게 아니라 비달러 바스켓 전체가 밀렸는데 그 가운데 기름은 사실상 거의 밀리지도 오르지도 않은 채 88달러 선을 박스에서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리는 톤당 9,500달러를 일시적으로 깼다가 강하게 회복을 했죠. 자, 인플레이션이 그 month of month growth,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을 해야 인플레이션인 거고 현재 가격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당분간 인플레이션 이슈는 베타 1이 됐다고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 내내 기름값이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을 해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멈춘 이마 뭐 이런 걸 뭐 개마고원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지를 더 봐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뭐 다시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의문은 유로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마침 목요일이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유로화 방향성이 기로가 되지 않을까 해요. 여전히 뭐 외부 요인들은 유로존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비둘기야 뭐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연가스가 드디어 5달러를 강하게 넘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미국이 날씨 문제로 가격이 오른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파이프에 가스를 집어넣었다는 소식으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겨울이 끝나가는데 야 이거 전쟁 소식 들릴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연휴 내내 변동성을 죽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서 이 변동성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은 백오데이션이 아닌 콘텐고를 만들어서 이 변동성만큼은 어쨌든 고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 변동성이 콘텐고를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고 점진적인 하락이 나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서 장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또한 실질 변동성, 그러니까 장중의 흐름은 이미 17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해서 이 방향성을 잡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어제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눌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 전에 발표된 페이팔의 실적,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으로 이 두 종목이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인 것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구글이나 AMD 같은 경우는 시초가의 갭으로 크게 떴었죠. 근데 어쨌든 이 갭으로 크게 뜬 것들이 죄다 음봉을 맞았다는 것은 이 사흘 연속된 반등에 이익 실현 욕구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선별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걸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이번 반등을 주도한 종목들은 주로 대형주들로서 여전히 중소형주의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반등장이지 추세 상승이 출발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엑소모빌이 80달러에 안착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고 페이팔은 무려 24%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3,000달러 넘기는 등 신고가를 갱신했으나 음봉을 얻어맞았어요.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숏스퀴즈가 나와서 신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시초가 출발이 어딜지가 관건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등 가격 양합을 8포인트까지는 줄여놓는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양 레이쇼 스프레드가 됐든 동적 스트레이트가 됐든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갭 상승이 커서 27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콜 매도의 비중을 좀 더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전일 오펙 미팅에서 여전히 40만 배럴 증산을 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름이. 그래서 원유 재고 감소했는데도 또 기름값은 오르지 않고 장중 눌림이 나왔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원유 시장은 조심스럽게 매도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긴 연휴 끝에 한국 시장이 개장한지라 초반에는 숏 커버링부터 시작해서 빠른 전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 그리고 올라오면 매도 관점, 콜 매도 관점, 특히 콜 매도. 저는 370, 380 이런 것들은 그냥 대놓고 때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